내 인생의 가장 낮은 순간은 남편이 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안고 웃는 그 파티에서 시작됐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 여자가, 내 전 남편의 새 아내가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건 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영원히 새겨질 상처였다. 나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혼자 서 있었다. 서울의 네온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내 이름은 김수연. 35살, 이제는 이혼녀. 결혼 7년 만에 남편 박준호가 바람을 피우고 나를 버린 지 1년이 됐다. 그는 회사에서 만난 젊은 여자 이지은과 재혼했다. 그 파티는 그들의 결혼 1주년 기념이었다. 내가 초대받은 건 우연이 아니었다. 준호가 보낸 초대장에는 과거를 청산하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지은이 다가와 내 팔을 잡고 속삭였다. 수연 씨,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준호 오빠가 불편해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동정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우월감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지켜봐야 하지?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준호의 커리어를 위해 내 꿈을 포기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내가 그의 회사에서 비서처럼 일하며 지원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지루한 여자라고 비웃으며 떠났다. 이혼 소송에서 그는 모든 재산을 챙겼다. 법원은 그의 편이었다. 가정주부로서의 기여가 부족하다는 판사의 말, 그게 내 인생의 가치였다. 나는 빈손으로 나왔다. 친구들은 시간이 약 뒤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키울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살아야 해.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가 계셨다. 그녀는 내가 이혼한 후 더 쇠약해지셨다. 수연아, 내가 강해야 해. 어머니의 말. 하지만 강함이란 게 뭐지? 참는 건가? 있는 건가? 나는 직장을 구했다. 작은 벤처 회사에서 시작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MBA 과정을 온라인으로 들었다. 왜? 복수를 위해서? 아니, 처음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점점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싹텄다. 준호와 지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SNS에서 그들의 여행 사진, 행복한 미소. 그게 나를 갉아먹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내 능력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관찰했다. 준호의 회사를. 그는 IT 기업의 중역이었다. 지은은 그 회사 마케팅 팀장. 그들의 관계는 회사 안에서 시작됐다. 나는 그 회사의 경쟁사에 들어갔다. 아니, 들어간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력서를 보낼 때 준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냥 실력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기다려. 내가 내 세상을 무너뜨릴게. 그 생각이 나를 지탱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밤에 혼자 울 때 나는 나 자신을 의심했다. 수연아, 너는 착한 애잖아.
왜 이렇게 변해? 첫 번째 복수는 작게 시작됐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준호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나는 내부 정보를 모았다. 합법적으로. 네트워킹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박준호 씨 회사, 요즘 재무가 안 좋대요. 그런 소문. 나는 그걸 이용했다. 우리 회사의 제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결과. 우리는 이겼다. 준호의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다. 뉴스에 나왔다. IT 업계 경쟁 심화, A사 프로젝트 탈락.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이게 시작이야.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준호의 얼굴이 나타났다. 수연, 왜 그래?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나를 괴롭혔다. 나는 깨어나서 손이 떨렸다. 복수는 기쁨이 아니었다. 그냥 필요였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다. 이제 나의 영향력이 커졌다. 지은의 SNS를 팔로우했다. 익명 계정으로. 그녀의 게시물, 오빠와의 행복한 일상 블랙하트.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관찰했다. 그녀의 약점을. 지은은 야심이 컸다.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우리 회사의 헤드헌터를 통해 그녀에게 제안을 보냈다. 더 나은 조건으로 오세요. 그녀는 왔다. 인터뷰에서 만났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 나는 머리를 바꾸고 메이크업을 달리했다. 이지은 씨, 환영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내 자리를 뺏었지. 이제 내가 내 걸 뺏을게. 그녀를 채용했다. 내 팀으로. 이제 그녀는 내 밑에서 일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얼굴을 봤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야심. 나는 천천히 그녀를 테스트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왜? 정보를 조작했다. 합법적으로. 이 데이터로 가세요. 그녀는 실패했다. 상사로서 나는 그녀를 질책했다. 실수가 너무 커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해요. 이사님이 그 순간 나는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수연, 너도 그녀처럼 될 수 있어. 내 마음의 목소리.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 임랭은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 내가 참았을 때 그들은 나를 짓밟았다. 지은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녀의 실수는 쌓였다. 나는 그녀를 도왔다. 표면적으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과거. 준호와의 불륜. 회사 내에서 금기였다. 나는 익명으로 HR에 제보했다. 마케팅 팀장과 중역의 부적절한 관계 증거. 사진 하나, 파티에서 찍힌 거, 그게 퍼졌다. 소문이 돌았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이사님, 도와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떻게,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준호에게 연락이 왔다. 1년 만에. 수연, 지은이 힘들어해. 내가 도울 수 있니? 그의 목소리, 여전한 자신감. 나는 전화를 받으며 이를 갈았다. 준호 씨, 오랜만이네. 내가 왜 도와야 해? 그는 웃었다.
과거는 잊자. 친구로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친구. 그는 나를 버린 남자였다.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여전했다. 잘생긴 얼굴, 자신만만한 태도. 지은이 내 회사에서 일하네. 잘 부탁해. 나는 미소 지었다. 물론 하지만 그날 나는 계획을 세웠다. 더 깊게. 내 심리는 변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분노였다. 하지만 이제 계산이었다.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 지은을 무너뜨렸다. 내 손으로 그 글을 읽으며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수연아, 요즘 왜 그렇게 차가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설명할 수 없었다. 복수는 나를 먹고 있었다. 밤에 악몽을 꿨다. 준호가 웃으며 나를 안는 꿈 깨어나서 토했다. 멈춰야 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 그들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다. 준호의 회사와 협력. 나는 그걸 이용했다. 미팅에서 만났다. 준호와 지은. 그들의 얼굴, 불편함. 나는 전문적으로 대했다. 좋은 파트너십이 되길. 하지만 뒤에서 데이터를 조작했다. 그들의 약점을. 재무보고서에 오류를 심었다. 합법적으로. 경계선이었다. 변호사와 상의했다. 문제없어요. 하지만 내 양심은 문제였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준호의 회사가 타격을 입었다. 뉴스, 비사, 대형 프로젝트 실패로 주가 하락. 준호의 전화, 수연, 이게 내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느껴졌다. 그게 나를 기쁘게 했다. 지은이 사표를 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녀의 눈, 붉게 충혈됐다. 나는 받아들였다. 수고했어요. 그녀가 떠날 때 그녀의 등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느꼈던 고통, 내 거의 일부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왜? 그녀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녀의 잘못. 준호를 사랑한 것.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망쳤다. 나는 나 자신을 설득했다. 계속해. 끝내야 해. 준호가 찾아왔다. 사무실로. 수연,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의 눈, 분노와 두려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잘못.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실수였어. 하지만 이제 행복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행복. 그걸 내가 망칠게. 그는 위협했다. 법적으로 대응할게. 하지만 그는 약했다. 왜? 그의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내 마음의 변형이 시작됐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수연이 아니었다. 거울 속 여자, 차갑고 계산적. 친구들이 멀어졌다. 수연, 너 변했어. 나는 상관없었다. 복수가 내 삶이었다. 하지만 가끔 도두했다. 이게 맞아. 밤에 혼자 그 질문을 했다. 답은 없었다. 준호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나는 그 뒤에 있었다. 네트워킹으로 소문을 퍼뜨렸다. 비사, 내부 불화, 증거. 지은과의 스캔들. 그게 확대됐다. 준호가 이혼 소송을 당했다. 지은이.
그녀가 먼저 제기했다. 더 이상 못 견뎌 이 뉴스에 나왔다.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었다. 준호가 다시 왔다. 수연, 제발 그만해. 그의 모습 초췌했다. 예전에 잘난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말했다. 왜? 내가 나한테 그랬듯이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돌아갈게.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늦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왜?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나? 아니, 그건 증오였다. 나는 회장으로 승진했다. 이제 내 회사는 업계 선두. 준호의 회사를 인수했다. 합병. 그는 해고됐다. 그날 미팅에서 만났다. 박준호 씨, 수고했어요. 그의 눈, 절망. 그는 아무 말 없었다. 그냥 떠났다. 내 심리는 무너지고 있었다. 복수가 끝나가는데 기쁨이 없었다. 그냥 피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수연아,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대답했다. 살기 위해서요. 하지만 거짓이었다.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지은을 만났다. 우연히. 거리에서. 그녀의 모습, 야윈. 수연 씨, 당신이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울었다. 왜? 나는 말했다. 내가 내 걸 뺏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그 말, 나를 흔들었다. 사랑. 그게 핑계인가? 준호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뉴스, 전직 중역, 우울증으로 입원. 나는 방문했다. 그의 병상. 수연, 그의 목소리, 약해. 나는 말했다. 이게 내가 준 고통이야. 하지만 떠날 때 눈물이 났다. 왜? 내가 괴물이 됐으니까. 복수의 대가가 왔다. 내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회장님, 너무 냉정해. 직원들이 떠났다. 나는 고립됐다. 밤에 혼자 술을 마셨다. 이게 원하던 거야. 자문했다. 답은 노. 준호가 퇴원했다. 그는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약해. 하지만 재판은 시작됐다. 법정에서 그의 증언. 수연은 복수에 미쳤어요. 판사의 눈빛, 동정. 나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는 쓰라렸다. 지은이 임신했다. 준호의 아이, 그 소식에 나는 무너졌다. 왜 이제? 하지만 그건 기회였다. 아니, 그만해야 했다. 내 마음의 갈등? 멈춰. 하지만 증오는 강했다. 나는 그들의 삶을 더 파고들었다. 사회적으로. 파티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 부부, 불안정해. 그들의 친구들이 멀어졌다. 준호의 새 직장, 실패. 내 인성의 상실. 나는 더 이상 느끼지 않았다. 감정의 마비. 의사가 말했다. 우울증이에요. 약을 먹었다. 하지만 복수는 계속됐다. 마지막 단계. 준호의 회사가 파산. 나는 그걸 지켜봤다. 그의 집, 경매. 지은과 함께 길거리로. 뉴스, 전 IT 중역, 파산 선언. 나는 만났다. 그들을. 카페에서. 도울게, 거짓말.
그냥 보고 싶었다. 그들의 절망. 준호, 수연, 만족해. 나는 말했다. 아니. 하지만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밤에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너도 그들처럼 될 수 있어. 내 목소리. 회사에서 스캔들. 내 과거가 드러났다. 회장님의 복숙 소문. 주가 하락. 나는 싸웠다. 하지만 피곤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혼자. 수연아, 행복해.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울었다. 모든 게 끝났다. 준호와 지은 해외로 떠났다. 가난하지만 살아. 나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제 혼자. 복수는 나를 구했나? 아니, 파괴했다. 하지만 후회하나? 모르겠어.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광기?